KF-21 전투기 120대 개량 확정. 제231 전투기 7대를 순식간에 잡은 한국. 또 세계 1위.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계획. KF-21 전투기 9단계 실전 투입 시작. 중국 전투기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의 발전이 눈에 띄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투기의 현황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크게 강화해왔어요. 특히 공중전력의 핵심인 전투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의 전투기들은 기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들 각각의 특징과 성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중국의 전투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은 J-20과 J-10, 그리고 J-31이에요. J-20은 스텔스 전투기로 고속 비행과 높은 기동성을 자랑해요. 반면 J-10은 다목적 전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J-31은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전투기 중 일부는 외국의 전투기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F-35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J-35는 짝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이러한 짝퉁 전투기들은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전투기를 비교해보면 두 전투기 모두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로 중국의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중국은 전투기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특히 엔진 기술과 레이더 시스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죠. J-20과 J-31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죠. 앞으로 중국의 전투기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스텔스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전투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발전은 국제 군사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 전투기의 현황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려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얼굴. 최근 중국 공군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전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공군의 현황과 그들의 전투기, 특히 짝퉁 논란이 있는 J-35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중국 공군의 현황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특히 이현호 기자의 기사에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인 J-11A와 J-11B를 강조하더라고요. 이 두 전투기는 러시아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기종으로 중국의 공군 전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답니다. 중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놀랍게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J-20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종 중 하나예요. 그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현대식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으로 중국 공군의 기술력을 잘 보여줘요. 최근에는 J-35라는 새로운 전투기 모델이 등장하면서 짝퉁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이미지는 J-35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으로 군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중국 공군은 그들의 전투기를 통해 대만,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규모나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이미지는 공군 기지에 줄지어 선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인상적이에요. J-35 전투기는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는 중국산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상징하는 모델이에요.
이 이미지는 제235 전투기를 배경으로 한 군 관계자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중국 공군의 전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F-35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전투기가 줄지어 있는 항공기 경납고의 모습으로 군사적 준비 태세를 보여줘요. 미래에는 중국 공군의 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인공지능 및 드론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전투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어요. 국제 정세에 따라 그들의 군사 전략도 변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공군의 발전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 이란. 내년 국방 예산 올해의 3배로 증액. 무기 생산과 헤즈볼라 등 지원 강화. 이란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이 벌어지면서 탄도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등 각종 무기 장비의 생산 구입이 절실해졌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파템의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200%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란 예산안은 의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선 지난 26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의 공습을 받은 이후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 영토에서 처음으로 전쟁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방위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에서 전쟁을 멀리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런 방위교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의 국방비는 중동에서 4번째로 많고 매년 크게 증액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비해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이란의 국방비는 103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스라엘은 2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세계은행은 최근 2022년 이란의 국방비가 69억 5천만 달러였다고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는 미국이 2023년 10월 7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2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3. 북한. 해커 8,400명 운영, 계엄.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점점 늘어 올해 들어서만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해커 8,400여 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 및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 악성 코드 유포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북한의 해킹 횟수는 2022년 9천여 건, 2023년 1만 3천여 건, 올해 9월까지 1만 500여 건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5년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해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사령관은 미국은 약 6천여 명, 중국은 10만여 명, 러시아는 20만여 명의 사이버 인력 해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제3국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계엄, 검토할 이유도 필요 없다.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은 최근 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계엄이란 것은 전시를 가정한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어 평시 계엄에 대해선 전혀 맞지도 않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여 사령관은 또 충암고 선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찾은 데 대한 의혹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경찰청과 국내 방첩활동 및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방첩사 간 협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오해살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자 방첩사령관은 유념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방첩사 측은 상당 부분 괴멸적 타격을 입고 정보가 유출된 지역망은 원천 봉쇄시켰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에 전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것에 대해선 이전 사령관이 한 일이라며 국방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여 사령관은 답했다.